장려풍수 제45편이고요. 이번에는 근현대 꽃상여입니다. 제가 설정한 근현대는 2022년을 기준으로 약 50년 전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때 꽃상여 있었죠. 본래 꽃상여는 조선 후기 6.25 정권이 물러가면서 우리식 문화가 하나둘 모여들어서 체계를 갖춘 그 모습이 오늘날 꽃상여예요. 우리식 문화의 총집결체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 말고 다 집결해 있어요. 유교 문화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유교 문화 속에서 통대진 문화 속에서 상여를 운영했던 조선시대의 상여와 현대식 상여는 달라요. 현대식 상여는 다방의 문화를 다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식 체계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었던 꽃상여입니다. 이 부분 꽤 오랜 세월 우리들 곁에 있었죠. 오늘날 장례가 시체실 장례죠. 고인몸체를 시체실에 격리시킨 상태에서 상주들만 별도의 영역에서 장례를 모시고 있죠. 이런 부분은 감히 우리 조상님들께서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예서에 없어요. 주작 아래 아무리 뒤져보면 없을 겁니다. 사례표람 없어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상여가 보완하면서 우리식 장례가 간당간당 왔었어요. 이때 격리 장례가 별실 장례, 시체실 장례가 우리식 장례로 다시 회귀했어야지 돼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죠. 오늘에 와서는 좋은 기능을 했던 부분은 다 소멸되고 사실 소멸되어야 될 부분은 살아남은 것이 오늘날의 이상한 구조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저는 이때 상해에 탑재되었던 모든 부분, 그 부분을 장구라고 해보자고요. 그 장구 하나하나가 어마무시하게 소중한 것이고 이 부분이 오늘날 부족한 부분을 우리들이 그나마 장례로 성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군이 상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체계를 잡을 때 모방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모방하고 현대식으로 새로 정비해서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 정비해서 적용해서 현대식 장례에 맞게 다시 체계를 갖춰야 될 거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상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상여에 탑재되어 있던 용품 전부를 설명드리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상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여는 어차피 우리들 곁에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적용 가능한 장구를 통해서 장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상여를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상여는 본래 고인중심 장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순기능 100%의 가문구였었어요. 지금은 고인중심 장례가 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죠. 고인이 시체실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무언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다시 개발을 해서 우리식 장례가 성립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면서 상여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우리식 장례의 근본의 역사가 또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무슨 역사가 있느냐, 특정 종교과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신컨대 유교 정권이 물러나면서 억눌렸던 우리식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자면 불교도 그럴 것 같고 무교도 그럴 것 같고 우리식 민속 문화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마을 문화도 있을 거예요. 전라도 지역 문화, 경상도 문화, 경기도 문화, 강원도 문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해에 오롯이 다 탑재됐다고요. 상해만 참고하면 요즘 장례에서 부족한 부분 매우고도 남을 만한 가문고가 상해에 다 붙어 있었다고요. 옛날에 장례식이 진행되는 자택으로 상여가 붙어 있는 장구를 들여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교식 장례였었기 때문에 유교와 이런 가문구들하고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서로들 상충된다고요.
유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민속문화나 전통 종교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장례가 깊숙이 들어있던 우리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 탑재시켰어요. 유교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탑재시켰어요. 유교 문화가 100% 남아있는 국가였지만 상해에 탑재시켰다고요. 그 부분 종교로 해석하기보다 우리식 장례를 현대에 맞게 다시 체계를 갖추는데 그래 참고해서 적용하자. 왜?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후배들은 이제 와서 부정하면 뭐 할 거예요?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민속 문화로 보고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선 상여에 탑재됐던 전통이 있는 자료 볼게요. 춘천박물관의 자료예요. 상여는 상부, 중부, 하부로 봅니다. 상부는 하늘이고요. 중부는 고인 몸체가 누워 계시는 것이요. 하부는 기본 구주예요. 상여의 받침 시스템이 되겠죠. 기본 설계 구조입니다. 뼈대라고 보셔도 돼요. 뼈대 위에 관이 올라가고 관 위에 하늘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때 하늘을 보겠습니다. 이 위에가 하늘이에요. 제가 표시한 부분 위에가 하늘입니다. 상해에서 하늘은 하늘 커튼을 치고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사화를 장착시킵니다. 왜? 하늘 높이 어사화를 이렇게 장착시켜서 기운백 중에 몸은 이곳에서 장지까지 운구하고 있죠. 이 부분은 몸은 상주나 장례 지도사를 통해서 강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기운백은 강제로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몸뚱이만 우리들이 강제로 할 수 있지 기운백은 강제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운백을 같이 모시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이 어사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 용어로 녹대예요. 녹대. 이렇게 어사화와 조상꽃 있죠? 조상꽃이 상여꽃이에요. 상여꽃과 어사화를 통해서 기혼백이 이 부분에서는 기가 이 구천에 계속 있죠. 기운이 이 기운과 감응하면서 몸체와 연결되어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조선 후기부터 생겨난다고요. 이때 이런 시스템을 하늘에 장착하고 본체는 전통상이었었어요. 이때만 해도 꽃상에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상해에 다 탑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종교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 상여가 우리들 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쪽 장례 시체만 처리하는 시체실 장례에서 이 부분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무언가 이 장구를 장례로 이제 가져와야지 된다고요. 왜? 유교 정권 속에서 유교 장례만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야지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돼요. 이 부분 분명하게 우리들 곁에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여잖아요. 이제 파란색으로 설정된 이 부분 위에가 하늘이에요. 분명히 파란색으로 여기서부터는 이 위에는 하늘이라고 설정했어요. 이때 어사화를 펼쳐서 이곳에 상여꽃, 조상꽃을 이곳에 다 매달고 어사화를 펼쳤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몸체는 이곳에 강제로 누워서 결관으로 묶어서 강제로 눕힌 것만 해도 모질라서 묶어서 장지까지 강제로 데려가고 있잖아요. 이때 기원백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위에는 구천이에요. 이제 구천. 구천에서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감흥시켜서 몸체와 연결시켜주고 감흥시켜서 몸체와 연결시키면서 장지까지 가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그러면 감흥시켜서 장지까지 연결시켜서 가느냐? 90%는 그렇게 못하고 그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몸체만, 몸뚱이만 강제로 묶어서 강제로 화장장에서 화장시켜버리고 매장장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꼴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때 상여가 남아있더라면 저도 이런 제안,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왜? 상여가 어느 정도 이 역할을
시체질 장례지만 이 역할을 순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상여가 우리들 곁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방치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죠. 이 사진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위에는 하늘이에요. 여기 하늘이라고요. 이 위에는. 이 중간에는 몸체가 계시죠? 이 부분의 틀은 땅이고요.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성립되지만 이런 기본 구조, 기본 설계, 골격서부터 이게 상해에 탑재되는 하나서부터 수십 가지의 가문구가 다 우리식 문화의 총 집결체라고요. 그것이 상해입니다. 이때도 하늘 위에는, 이 위에는 하늘이니까 어사화를 펼치고 그 끝에 조상 꽃을 통해서 어사와 넉대를 통해서 이 몸체로 연결되어서 장지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 장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안 갖춰지면 몸뚱이만 장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체계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관만 모시고 화장장 가서 태워버리는 그런 반쪽 장례, 시체 처리용 장례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체계에서 우리들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야지 된다고요. 지금 매우 급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을 위기 상황으로 느껴질 분들은 정작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체계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체계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걸로 저도 알고 이제 기본 구조 살펴볼게요. 기본 구조는 상여는 대체적으로 8명이 메고 운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많은 인원이 맬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럼 상여 뼈대는 시체만 운구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느냐, 그저 대여섯 명이 둘러매거나 아니면 인원이 충분하다면 여러 명이 둘러매는 그런 단순한 기능만 상여가 가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기본 설계, 그 체계 하나하나마다 우리 조상님들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요. 이 뜻은 종교의 뜻이기도 하고 민속문화의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들어볼게요. 유림장에 적용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종교 분화이기도 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소개하는데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유림장에 썼어요. 유림장이 사실 우리들 곁에서 유림장도 멀리 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10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림장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뼈대도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고 이곳에 부착된 모든 체계의 가문고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뼈대도 소개해봅니다. 이 부분은 한 줄에 8명씩 4줄이 서는 거예요. 한 줄에 8명씩 4줄이기 때문에 48, 32죠. 48, 32예요. 32명의 유대꾼. 유림에서는 유대꾼이라고 합니다. 상여꾼이 아니고 32명의 유대꾼과 이것도 선수리를 해야죠. 요령을 통해서. 선수리 한 명 하면 33명이죠. 33천의 대라천 상여예요. 이 상여는 설계 자체가 대라천이에요. 이곳에 누우면 대라천에 눕는 거예요. 이런 기본 구조예요. 이런 기본 구조를 유림장에 가보니까 설계해서 실제 실행했어요. 실제 이곳에 모셔서 실제 장례를 치렀던 그런 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기본 설계부터 허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니아까 수준이 아니에요. 가마도 다 체계가 있는 거지만 상여는 더 복잡한 우리 민족의 문화, 종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체계가 있다고. 대라천 체계가 있다. 대라천의 한천이 8천이랍니다. 한천이 8천이에요.
8천씩 4천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우리가 흔히 보았던 상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한 면에 둘, 셋, 네 명씩 한 면에 4명, 또 한 면에 4명, 그럼 사방씩, 사방, 한 방에 4명씩 8명이 미는 상해죠. 이 부분은 8명이 매요. 위에서 살펴볼 때, 한 줄이 8천 했었죠. 이게 8천이 성립되고, 또 선수리 한 명까지 하면 9천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9천은 하늘이잖아요. 이 상해도 되네. 이곳에 누우면 하늘에 눕혀 드린 거예요. 이곳에 누우면. 이 부분은 왕릉하고 똑같아요. 상해 하나 자체도 천지인을 성립시켜서 가요. 이곳을 기준으로 상단은 천이고요. 왜 어서를 늘려서 기온벽을 감흥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단은 천이고요. 중단은 고인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인이고요. 기본 체계, 기본 설계구도 바닥면은 지로해서 천지인이 성립시켜요. 이렇게 뼈대로부터 골격으로부터 이곳에 탑재되는 장고 모든 것들은 고인 중심의 장례를 실현시키는데, 예절을 우리식으로 성립시키는데 엄청난 순기능으로서 오로지 우리식 문화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와야지 될까요? 그래 현재 부족한 장례가 우리식으로 그나마 체계를 갖추어서 시체만 처리하는 그런 반쪽 장례가 아니게 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대라천 상여 실제 유림장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보시면 한 줄에 8명씩 있어요. 한 줄에 8명씩 있어요. 이곳에 선수리 하시는 분이 명창이 이곳에 계셔요. 그러면은 33이죠. 33천이 성립되죠. 이 33천은 사실 종교라기보다 민속 문화로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정 못하겠으면 그러면 종교를 초월하는 것들도 상해에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 우리들이 장래에 이곳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 중에서 우리들이 당장 적용해도 무방한 것들이라도 우선 우리 장례에 모셔와야 된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대라천 상여,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는 상여, 이런 상여 시스템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 종교와 충돌할 수도 있겠죠. 이 9천 상여든 33천 상여든 저는 다 모셔오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 상여 기본 설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설계입니다. 이 중궁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칠성판, 이 부분도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거부감이 있다면 현대에서는 이런 나무로 사실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300원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종이꽃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궁을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뼈대를 통해서 기본 구조, 기본 설계할 때 대라천이 성립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장례식부터, 이 부분 칠성판은 장례식부터 빈 전에 고인을 모셨잖아요. 정침할 때. 북도 남쪽으로. 이때 이 칠성판은 빈 전의 고인 몸체 하단부에 깔려 있었어요. 계속 따라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운구 상황에 목전에 두고 관을 상해로 옮겨 모실 때 칠성판도 부지런히 먼저 와서 상해에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장지에 도착하면 칠성판을 빼서 다시 하관지에 깔았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장례를 연결시켰다고요. 어떻게? 빈수서부터 묘지까지. 여기서 저는 아이디어만 주장하는 거지 소재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나무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대라천이 아무리 좋은 의미가 가졌더라도 다종교 국가에서 안 될 수도 있죠.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상회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이 상회에서 우리들이 가져갈 건 그래도 많이 있겠죠. 또 묘양을 현대식 장례에 맞게 다시 설계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다 모셨었잖아요. 과거에 분명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도 완전 소멸된 건 아니에요. 완소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소멸로 갈 거예요. 이 부분 너무 부정해서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체실에 격리되어 있는 시체실의 거진 방치에 가깝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고인의 불쌍한 측면도 생각해야지 돼요. 이 고인이 계속 방치되면 우리나라 장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선배님들이 상상조차 다 할 수 없는 불충의 장례가 우리 것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래에서 살펴본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장구를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